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4일 일요일 밤 10시 21분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오셨죠? 이제 벌써 월요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은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저는 영상 업로드 안 하고 좀 늦잠 좀 자고 쉴게요. 자, 그래서 이 미국장 있었던 일들을 얼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심심찮게 급락을 했습니다. 제법 강하게 빠졌습니다. 전 종목이 거의 다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6,889 종목이니까 81% 종목, 거의 전 종목 다 빠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 업종이 매우 골고루 낙폭을 가지면서 빠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분봉상으로 보면 또 다시 원웨이 하락을 한 겁니다. 제가 방금 또 다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에도 원웨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까지 원웨이 하락을 해서 무려 2거래일 연속으로 원웨이 하락이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파월의장이 립 서비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고 폭탄을 던져버렸죠. 파월의장이 5월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5월 50bp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고 나서 그 소식 때문에 뭐 지금 목, 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공식적으로 증권사 시황이나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분봉으로 자세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모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 거였으면, 예를 들면 변동성 없이 잠잠하던 시장이 파월 의장 연설을 한 시점부터 확 급락을 하거나 이러면은 파월 의장 연설 때문에 확실히 시장이 움직인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날 밤부터 해서 미국 주식 시장은 이미 원웨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계속 시원하게 이 흐름 그대로 빠졌거든요. 물론 금요일 날은 낙폭이 조금 더 가팔라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빠졌다는 거, 파월의장 연설이고 뭐시기고 간에 일단은 계속 빠졌다라는 거. 사실 특별한 재료가 이렇게 지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침 파월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눈에 띄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 증권사나 언론에서 요걸 이제 하락의 재료로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약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만한 재료가 또 없긴 해요. 그죠? 아무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파월 의장의 연설 뭐 내용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일단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파월 의장의 5월달 50bp 인상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가볍게 좀 넘어갔어요. 시장이 좀 모르는 척 한 거다. 그냥 빠지고 싶은데 그냥 울고 싶었는데 옆에서 파월 의장이 펀치 때려주니까 그냥 울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을 주말 동안에 한번 좀 봤더니 약간 좀 센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시장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파월 의장은 1980년대 연준을 이끌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정평이 난 폴 볼커 전 의장까지 언급하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파월 의장이 폴 볼커를 언급했다라는 게 사실상 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것 때문에 뭐 목요일 날에 원웨이 하락이 나오고 금요일 날까지 원웨이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 뭐 일단 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폴 볼커가 누구냐? 그죠? 여기 써있다시피 80년대 연준을 이끌었던 의장인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뭐 20%까지 올렸나? 정확하게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겁나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분명히 당시 80년대에 심각했던 인플레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폴 볼커 의장이긴 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나친 고금리 정책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빛이 너무 밝으면 그림자도 짙기 마련이죠.
그래서 약간 이 폴 볼커 의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인물을 어 파월 의장이 언급하면서 나도 금리 인상할란다, 나도 인플레이션을 저렇게 강하게 잡을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파월 의장의 생각이, 파월 의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시장에 어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저 부분을 목요일 날에 좀 간과하긴 했는데, 저거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폴 볼커 의장까지 파월 의장 입에서 나왔으면은 파월 의장은 이제 완전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대중에게 드러낸 첫 번째 사례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이야기했던 게, 이런 면들은 시장에서 사실 잘 부각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50bp 인상한다, 그것만 이제 언론에서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사실 폴 볼커를 언급했다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50bp 인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제 마저 좀 이어 나가자면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2거래일 연속으로 원웨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웨이 하락을 2거래일 연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죠? 일단 시장은 이게 차분하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요란하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빠지는 거고, 하루면 괜찮을 수 있는데 2거래일 연속으로 저렇게 시장이 원웨이로 하락해 버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도 굉장히 많이 크게 움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분명히 이거 좀 난리법석을 좀 떨면서 좀 움직였다. 제가 한 번씩 이런 표현 드리죠. 저는 차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느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요일날 밤 같은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란을 떨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난 거였어요. 빅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선물이 14%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 편인 거긴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뭐 내일 반등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또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고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저는 뭐 할 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같은 때 일단은 제가 먼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좀 가슴 쫄리는 시간들은 좀 지났잖아요. 왜냐하면 S&P고 나스닥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오래 싸웠잖아요. 한 7거래일, 8거래일, 그러니까 무려 2주 가까이 싸운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스닥도 어땠어요? 나스닥도 여기는 이 자리에서 한 2주 가까이 싸운 거란 말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하면서 2주 가까이 싸웠어요. 어제 금요일 날 밤에 급락 같은 경우는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무게중심 아래로 갔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숏포지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호가 나온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수익이 낮겠죠. 분명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수익이 찍힐 텐데, 이거 먹었다고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수익 났으니까 팔아치운다, 좀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물론 1% 먹고 팔고 2% 먹고 팔고 여러분들의 자유긴 한데요. 근데 이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보셔야, 손해보다 이익이 더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추세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추세가 멈춘 것도 아니니까요. 계속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다. 숏 포지션은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붕괴시킨 겁니다. 4340 강하게 붕괴시켰고, 나스닥 13800 이미 뭐 붕괴가 돼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이 지난번 전저점부터 해서 여기 있는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지선 자리까지, 지금은 이제 저항이 됐는데 이 자리까지 특별히 매물대가 없다, 여기 이 구간 매물대가 없다, 이 구간 매물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금요일날 밤에요.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급락을 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건 여기서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야 하락했으니까 내일도 하락한다 뭐 내일은 상승한다 그거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보면 된다. 추세대로 잘 진행 중이니까 가만히 있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솔직히 알 수도 없고 뭐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 가운데 자리에서는요.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락이 목표치인 전저점 자리까지 S&P가 4175 나스닥이 13,000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가운데 자리는 아무런 뭐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다음번에 이제 뭐 다음번에 계속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든가 뭐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쌍바닥을 찍든 산바닥을 찍든 반등을 하든가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다. 여기 와서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일단 중요한 저항이 여기 있고 중요한 지지가 여기 있으면 이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넘어가고 싶으면 여기 저항 부근에서 잘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붕괴되려면 여기 어딘가에서 잘 삐끗해야 이제 붕괴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뭐다? 여기 애매한 구간 안에 내려왔다. 아무런 매물대도 없는 가운데 자리에 딱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뭐 괜히 밤에 잠설쳐 가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계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올라와서 뭐 다시 저항해 왔다. 그러면 뭔가 한번 좀 우리가 머리를 써봐야 되겠죠. 아니면 더 하락을 해서 어딘가 지지선 부근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써봐야 될 텐데 지금은 애매한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이 결과적으로 금요일날 밤에 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이 라인을 왕창 붕괴시키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게 그게 일단 어젯밤에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기까지가 미국장의 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삼산 다 완성됐다. 고점 패턴은 다 완성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4,700 붕괴시킨 순간 그리고 5,440 붕괴시킨 순간부터 S&P고 나스닥이고 삼산은 일단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사견이 끼긴 낀 거예요. 한 5에서 10% 정도의 사견이 좀 끼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전저점도 붕괴시키면서 이게 이제 저점 붕괴시키면서 완전 아래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신호를 줘야 여기가 이제 사실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냐? 그 삼산이란 패턴이 꼭지점 하나, 꼭지점 둘, 꼭지점 셋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게 삼산이라고 치면요. 계속 하락으로 가는 게 삼산이라고 치면 지금은 사실 이제 여기 정도가 완성이 된 거죠. 여기 정도가 붕괴가 돼갖고 여기 이거 붕괴시킬 거다라는 걸 가정을 깔고 삼산이 완성됐다라고 제가 하는 거라고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자리까지는 붕괴시키면 이제 전저점 붕괴시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면 100% 이제 삼산 완성. 사실상 뭐 근데 지금 이 라인을 붕괴시켰다는 것 자체로 저는 이미 조만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여긴 전저점 자리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걸 일단 사견을 5% 정도 깔고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사실상 삼산 완성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아직 100% 확인까지는 뭐 조금 좀 아닐 수도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전저점이 붕괴되고 아래쪽으로 계속 진행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삼산이 완전 완성된 거고 본격적인 완연한 하락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 그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이게 그 선물이니까 14% 정도 오른 거지 현물은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24% 올랐어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어젯밤에 시장이 난리법석을 부렸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UVXY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의 구간이긴 할 겁니다. 그죠? 저항이 어디 있나? 여기 있으니까요.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고 다중 바닥형 만들어냈고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굳이
뭐 할 게 아니고 계속 홀딩 구간이다. UVXY 이런 거는 홀딩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 좀 점검하고 넘어가자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긴축 우려를 계속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급한 거 아니야 싶지만 급한 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달러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보다 더 급하게 움직였던 때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빠르긴 빠른데 싶지만 일단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달러가 긴축 우려 때문에 저렇게 움직였으니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은 월요일날 안 좋겠죠. 전고점 45원짜리를 이제 아마 월요일날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 근데 굉장히 이번에 심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반적인 그림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시점이, 지금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서야 하락 추세가 좀 시동이 걸리고 좀 완연한 하락으로 가느냐 마느냐 정도에 와 있는 그런 단계이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약세로 전환돼서 첫 장대 양봉, 의미 있는 첫 장대 양봉 같은 걸 뽑아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의 경상수지나 뭐 한국의 무역에, 한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하고 중국 둘이 하락 추세로 갈라 그러고 있고 약세 추세로 갈라 그러고 있고, 이게 초창기란 말입니다. 초창기인데 지금 이미 원달러 환율은 1245원에 와 있으니 이거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참 한편으로 참 걱정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치가 제 생각에 이번에 상당히 높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이 원달러 환율 보시면 벌써 지난 장기 박스권 상단 자리 왔단 말이에요. 장기 박스권 상단 자리죠. 지금 자리가 1245원 대충 껐는데, 지금 보시면 1245원이 어떤 자리냐, 여기 2010년, 여기 2016년,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 이거 돌파한 착 되면은 이제 한국은 와 진짜 심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서야 하락 추세로, 미국 주시가 그러니까 이죠, 미국 양대지수가 이제서야 하락 추세로 들어가려는 와중에, 그죠? 또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가 이제서야 추세가 전환된 이런 상황에서 얘가 벌써 전고점을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으니 이거 열리면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 뚜껑 열리면 목표치 1,500원이죠.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표치 1,500원이라는 자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또 그리고 IMF 때 한번 정도나 갔었던 그런 자리죠. 10년 주기 위기설 약간 좀 늦춰지긴 했지만 10년이 지났죠. 2008년 금융위기 난 지 10년은 지나긴 지났는데, 이 뭔가 어쨌든 위쪽에 뾰족한 뭔가가 한 번쯤 만들어질 때가 되고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됐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올해나 내년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한번 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1245원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호들갑 떨 건 아닌데요. 이제 아마 테스트 하겠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좀 이런 움직임이 좀 급하긴 했으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이나 뭐 위안화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급하긴 했으니까,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저항 부근에 바싹 다가섰으니까, 저항이니까, 그죠? 1245원이 중요한 저항이니까 분명히 여기서 넘어가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과연 우리 편이냐, 시간이 과연 원달러 강세에 지금 우호적이냐, 별로 그래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월봉 한 번씩 보면서, 지금쯤이면 이제 월봉 한 번씩 볼 때죠. 1245원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목표치가 확 열리네. 기술적으로 목표치가 많이 열리는 그런 자리예요. 굳이 다음번 저항을 따지자면 1330원 정도의 뭐 저항이 하나 있는 거고, 물론 여기 어디 또 저항이 있죠.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고점, 이 자리 또 저항이 될 수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월봉 단위로 넘어와서 봐야지. 이제 이쯤 되면요, 1245원 돌파 한짝 되면 월봉 단위로 넘어와서 봐야 되면 저항이 잘 없다, 뜨문뜨문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미국장 이야기 했으니까, 저기 금리 같은 경우는 별일 없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조용했어요. 금요일날 밤에 조용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뭐 그냥 특별히 조용한 일 없이 넘어갔고요. 이상한 일 없어요. 예, 그냥 뭐 특별히 이상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파월의장 연설 하기 전에 사실 금리는 좀 많이 움직인 면이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 금리 움직임은 분명히 급하지만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체크를 좀 했다. 그 중간에 원달러 환율 약간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야, 그러면은 보자. 미국에 엄청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 한국은 또 폭락하냐? 또 호들갑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은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죠. 한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안에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목표치가 열려서 폭락할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죠.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니까 어딘가에 붕괴시키면 이제 변동성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딘가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계속 박스권일 수 있어요. 계속 답답할 수 있어요. 어디가 어디랬죠? 선물 350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일단 갭하락 출발하겠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월요일날 갭하락 하겠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지지선이 350인데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깰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침부터 갭하락 해가지고 갭하락이 너무 커서 지금 354에서 망업을 선물이 아침부터 갭하락 4포인트 해가지고 350 부근에 바싹 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하면 양봉으로 지지선이니까 양봉으로 딱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하락 폭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장중에 장대음봉으로 밀어서 350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나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뭔 일이 있으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갭하락을 해서 350을 시작부터 깨고 가요. 그럼 이제 진짜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걸 350을 갭하락부터 깨가지고 이렇게 원웨이로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재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월 의장의 아무리 뭐 폴 볼커를 언급했다라고 해도 이건 솔직히 좀 오버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갭하락 출발하긴 할 것 같다. 갭하락 어디서 하냐? 갭하락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350 지지력과 관련된 그 싸움을 어떻게 끌어가냐가 이제 월요일 날에 판정이 나겠죠.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뭐 월요일 날에 풋 옵션을 매수를 해가지고 100%를 먹어야지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시고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은 어디에요? 1270이죠. 1270짜리를 깨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선물 350짜리 이야기 해드린 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 있는 선을 1270으로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별한 거 없고요. 저는 지금 주식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왜 차트가 없어졌냐. 원달러 환율이 저는 사실 훨씬 더 지금 관심이 있어요. 환율이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245원 굉장히 중요한 싸움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월봉으로 보면 1245원이란 자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중장기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몇 년간의 미래가 좀 그죠? 결정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다.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속임수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나 어떤 환율 시장에선 속임수가 좀 나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환율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입김도 좀 넣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크겠어요? 원달러 환율 시장의 시가총액이 크겠어요? 당연히 환율 쪽에 움직이는 돈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위안화 같은 경우 그죠? 위안화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가 조금 달리긴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좀 무리하긴 했죠. 너무 좀 많이 움직여서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꼬리가 살짝 달렸으니까 최소한 이번 주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미국장 마감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그 애플 실적 발표하고 그죠? IT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으니까 주 후반에 그거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